어제 시장, 앞서도 뭐 이야기했지만 어제 오른 거에 대한, 어, 크리스 월러, 그러니까 이분의 이야기가 일단 뭐 중요했는데, 금리 인상 중단 이야기죠. 일단 이게 그냥 뭐 포즈가 아닌 홀드로 이제 2024년 초까지 연장될 수 있는 부분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는, 이 이야기 이어서 이제 만약에 로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 낮아진다면 3개월, 4개월, 5개월 그러면은 금리 인하도 이야기 언급을 이 된 거죠. 그래서 레이커스 언급이 되는 부분 이번이 매파인데 이 매파가 이 정도면은 뭐 결국에는 이제 좀 많이 스탠스가 바뀌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어제 좀 시장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네. 어제가 중요했던 이유는 이 그래프 보시면 여기, 이거 좀 펜으로. 여기 보시면 여기 빠질 때 갭이 있었어요. 여기 갭이. 이 갭을 여기서 메꾸는데, 요 세 개가. 요 세 개가 메꾸는데, 원래 어제, 그저께 밀리면서 오늘도 잘못하면, 어제 잘못하면 이 11선까지 밀릴 수 있는 그런 흐름이었는데, 이걸 들어 올렸어요. 그래서 음, 지금 흐름이 잘못하면, 여기 밀리고 깨지면 지금 밑에 지금 갭이 너무 많아요. 여기 갭이. 예, 갭이 어, 엄청 많죠. 보통 네. 갭은 다 메꾼다고 이야기하는데, 현재 봐서는 당장 이걸 메꿀 가능성은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어제의 흐름과 뭐 전체적인 분위기가 안 좋고 뭐 이랬으면은, 요거라도 메꿀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었지 않을까. 뭐 그거는 근데 어제 좀 많이 돌렸고 오늘 올라오면은 결국에는 이 고점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도 있는 모양이 아닌가.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어제의 모양이 중요한 게, 요 어제의 고점이 여기 고점. 그러니까 다 지워야겠다, 다시. 음, 어떻게 지우죠? 그러니까 지우개. 여기 보시면 이게 어제의 고점이 여기 고점이 요거보다 살짝 못 미쳤어요. 여기 고점보다. 약간 못 미쳤거든요. 4,568.14인데 4,568.43이라서 약간 못 미쳤는데, 어쨌든, 지금 테스트를 하는 모습이고, 또 하나는 이 지금 5거래일, 최근 거래일에 변동폭이 너무 적어서, 약간 뭐 지루할 정도로 하루 5거래일 연속으로 0.45%씩 밖에 이내로 움직였기 때문에, 하락도 그렇고 상승도 그렇고 그렇게 폭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루한 흐름이었는데 어제를 기점으로 오늘까지 해서 좀 바뀌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10년물도 지금 4.4에서 안 움직일 것 같던 게 그냥 확 내려가 버리는 그런 그렇죠. 모습이 좀 나오는 모습이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림, 이 지그재그로 움직이다 올라간다는 거에 이제 이벤트가 내일에 이제 PC하고, 그다음에 PC. 12월 8일 일자리에 관련돼서,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 PC는 뭐 소프트하게 나오면서 시장을 이제 견인하겠지만, 일자리는 또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많아서 시장에 좀 또 하락 쪽으로 이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는 거고. 음, 그다음에 다시 12월 12일 CPI가 또 소프트하게 나오면 또 반등이 나오겠죠. 그럼 시장에 약간 혼란을 겪다가 13일 이제 FOMC 금리 결정 때 이번 위원처럼 윌러처럼 뭐랄까요, 비둘기파적인 이런 좀 완화적인 그런 의지가 그러니까 쉬프트 하는 거죠. 이렇게 자세 좀 바꾸는 게 좀 많이 나온다면 증시가 이제 4,800까지 갈 수 있는 뭐 이런 게 나오지 올해요? 않냐. 올해? 그렇죠. 예. 뭐 올해 그런 내용으로 4,800? 이제 좀 보는 거죠. 음, 결국에는 마지막 결정타는 이제 여기에서 어떤 기조를 갖느냐, 바뀌냐, 요거가 이제 결정되겠죠. 예, 음, 그렇게 보는데, 또 오늘 금리가 이제 좀 빠지는데 비레크만이, 어, 빠르면 내년 1분기에 금리 인하의 베팅입니다. 그, 1분기에 금리 인하 베팅이요? 네. 오, 연준이 1분기에 금리 인하하는 거에 베팅을 했다. 완전히 이제 반대적인 흐름인데,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원래 여기가 185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페드와치에 보는, 내 5월인데,
아, 내년 1분기 마지막 회의가 3월 20일입니다. 그러니까 시장 예상과 보다 한 단계 더 빠른 거죠. 1분기 한다는 뜻은 3월 20일 에 해야 되는 거잖아요. 설마 1월 달에 할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죠. 보통 시장이 이제 5월이니까 5월은 1분기가 지난 다음인데 그만큼 빠르게 지금 베팅을 한 거죠. 왜 이렇게 음, 베팅을 했을까요? 일단 예, 그게 어, 좀 이렇게 스탠스가 확 바뀌는 느낌인데 그만큼 안 좋게 보나? 음, 이렇게 지금 GDP가 잘 나왔는데 갑자기 GDP가 확 떨어지나?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GDP가 1%대로 떨어지면 GDP 성장률 1%로 떨어지면 좀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이 많거든요. 음, 그래서 그 블룸버그 기사에 금리를 이렇게 계속 올리는 동안 계속 피벗할 것이라는 그 이야기가 돌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피벗을 안 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총 지금까지 이제 여기까지 7번이거든요. 예, 총 7번에 있었는데 2년 동안 음, 7번에 피벗을 할 것이라는 게 있었는데 실제 이제 그 없었고 6번에 이제 피벗은 이제 좀 완전히 뭐라 그러지 헛발질한 거죠. 잘못되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어떻게 되나 어, 그걸 좀 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비레크만도 그렇고 왜 그 1분기 금리, 그러니까 조기 금리 인하를 이야기하냐? 아, 아마 이제 그 10월 이 인플레이터 뭐 10월 달 결과물이 아, 실제 이제 3% 예상 뭐 코어는 3.5. 그 빠르게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이게. 예상보다 그렇죠. 빠르게 빠지는 부분하고 또 하나 이제 뭐 아시겠지만 쉘터는 6.7로 높지만 렌탈, 임대 요쪽은 마이너스 1.2거든요. 이게 확 빠졌는데, 갭이 너무 크다, 이거. 지금 그래서 이제 그 주택 비용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인플레이션을 측정하는데도 가중치가 꽤 높잖아요. 30% 높은데, 이게 지금 그 실제로 지불하는 임대료가 작년에 비해서 1.2% 하락했는데, 이 주택 비용 측정치는 지금 6.7로 이제 상승했기 때문에 이 차이가 커서 이제 좀, 생각보다 빨리, 이게 더 떨어지지 않느냐. 요거를 좀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분기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빠른 이제 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하락하면서, 결국에는 GDP 성장률을 1%로 끌어내리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보고 음, 있는 거고요. 그다음 사이버 먼데이는 했으니까 그냥 넘어갈게 아까 그 프리미엄에서 했거든요. 그 내용도 똑같은 했어요? 내용이라서 예, 넘어가고요. 뭐 결국엔 BNPL 이야기가 주죠. 그다음에 블락 같은 경우도 뭐 애프터페이가 뭐 주말 동안 19% 증가하고 이런 내용이라 중요하긴 합니다. 뭐 어쨌든 BNPL을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실적 발표했는데 잘 나왔죠? 상당히 좋았는데 주가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서 그런지 시간에서는 발표하고 나서 마이너스 1에 끝났을 거야 아마. 근데 어,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키포인트는 그 지금 보시는 이그 ARR이죠. 애뉴얼 런레이트가 그 지금 35%로 이제 강한 상승을 보이면서 지금 이 보시면 이게 처음으로 30억 달러를 돌파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신규 ARR도 13%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것도. 또 하나는 그 신제품의 어떤 반향도 있었고, 그게 뭐 XDR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보안 쪽에도 괜찮았고, 잘 실행되고 있고 성장도 견고하게 유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만 뭐 주가가 이제 그 전에 기대감에 좀 올랐기 때문에 그 정도를 또 충족시킬 만큼의 어떤 그 깜짝 실적은 또 아니라서 주가는 그렇게 강하게 올라오지 아, 않았던 것 같은데 지금 220이에요. 4% 4% 올라온 거. 올라요? 예, 예. 괜찮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간외에서는 안 올랐어요. 어, 그래서 어, 반응이 없었는데 이제 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고 그래서 그런지 좀 올라오는 모습이네요. 예,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그 주요 내용 보면은 일단 그 보안 쪽에 탐지나 가시성에서 어떤 최고 등급을 받았고요. 통합 플랫폼의 단일 플랫폼으로 이제 자리매김하는 그런 실적을 보여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바이오닉 인수하면서 이 새로운 보안 애플리케이션도 내놨어요. 그 다음에, 어, 가장 뭐 좀 많이 볼 수 있는 게 그 아마존 웹 서비스 마켓플레이스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제품 매출이 10억 달러를 돌파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봤던 클라우드 모멘텀을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소기업을 위한 그 뉴 SMB 제품 팔콘 고도 이제 나왔고, 또 하나는 그 엔드포인트 보안 시장 쪽에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장 1위를 차지한 부분. 그다음 향후 5년에서 7년 동안 장기 마진이나 성장, 뭐 ARR 쪽의 목표가 대폭 상향되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좋은 겁니다.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얼마나 좋은 기업이냐를 이제 그림 3개로 보면은 이게 지금 엔드포인트 보안에 여기가 리더 그룹이거든요. 그게 이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여기에 위치해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IDC 마켓플레이스에 보면은 크라우드 스트라이크가 제일 안쪽 리더 그룹에 속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클라우드 쪽에 애플리케이션 그 그러니까 보안 그 플랫폼에 보면은 여기도 상당히 그 위쪽에 위치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상당히 뭐 보안 쪽에서는 확실한 기업이라고 보면 되고요. 어제 그 아마존에 그 이벤트가 있었어요. 리인벤트라는 이벤트가 있었는데 여기에 6만 명이 몰렸습니다. 그만큼 기대감이 있는데 어제 어, 제일 중요한 2개는 일단 새로운 칩 발표하고 하나 뒤에 나오는 그 아마존 Q라는 건데 일단 그 칩을 2개를 공개했어요. 그 GPU와 관련된 거하고 이제 CPU와 관련된 거. 그래서 트레이닝 칩으로 트레니움 2 2세대를 그 트레이닝 칩을 발표했고 또 하나는 CPU로 4세대 CPU 그라비션 2 4를 발표했는데 일단 뭐 빠르기나 효율 면에서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이고 내년에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 2개 암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낸 거 이제 보일 거고요. 네, 다음은 그 생성형 AI 기반 기업용 아마존 Q, 뭐 소위 말하는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거를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이제 이거는 지금 뭐 그 AWS를 써보신 분들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이 AWS에 들어가면 콘솔에서 어떤 서비스를 활용해야 될지 초보는 잘 어렵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도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그 지식 기반 비즈니스 관련 질문을 하면 또 대답해주고, 데이터에 관련된 것도 뭐 이제 해주고, 뭐 퀵사이트 뭐 이런 것도, 그다음에 AWS 컨택트 어시스턴트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코파일럿처럼 연결해주는 이런 그 제공하는 건데, 얘들이 목표가, 그, 최근에 뭐 기업들이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쪽에서는 이걸 코파일럿을 사용하는 것나 뭐, 이 GPT를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사람들을 다 끌어들이는 걸 목표로 한다고 합니다. 기업용이기 때문에. 어, 이게 개인용이 아니고 기업용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보시면 되고요. 자, 다음은 그 엔비디아하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발표했는데 엔비디아의 이제 바이오네모라고 하는 신약 발견 그 플랫폼을 AWS에서 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 신약 발견 플랫폼이 AWS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 GH200 칩이 AWS에서 최초로 배포되는 이런 파트너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내용 중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결국 AI를 하는 데 있어서 분명한 한 가지는 데이터가 어떤 차별화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뭐 다른 건 다 기억 안 하셔도 데이터가 중요하구나라고만 아시면 되는데 왜냐하면 AI를 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를 그 모델로 이렇게 옮기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 중에. 그래서 데이터를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뭐 송신 수수료든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이동하는데 복잡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또 뭐 거버넌스 그 정책 업데이트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단순히 데이터가 그냥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서 이 부분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 오히려 반대로 이제 그 데이터가 있는 곳에 모델과 AI 애플리케이션을 가져오는 방법 이런 쪽으로 가는데 결국 가장 그 데이터의 전략 없이는 AI 전략도 없다는 이 말이 뭐 그대로 이제 먹혀드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 데이터의 그 혁신이 있어야 AI 애플리케이션 도입 가속화, 뭐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훨씬 중요해진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발표한 게 그 AWS S3 익스프레스 원 존스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이게 최고 성능 최저 대기 시간인데 이걸 발표하면서 자기들이 이제 결국은 데이터는 스토리지에서 읽고 성능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야기를 했고요. 어, 그 다음에는 요거는 뭐냐면은 기사로 나온 건데 뭐 한국 기사 AI 타임즈에서 나오는 기사죠. 그래서 이 AGI를 판단하는 이 가이아 벤치마크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 GPT-4는 약 30% 정도 된대요. 나머지는 뭐 레벨이 좀 낮아가지고 일반 인공지능의 수준까지 가는 데는 아직까지 멀었다. 뭐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그 어제 성정모 그 연구원이 이야기한 그 테무, 뭐 쉬인, 뭐 이런 거는 지금 애쉬 같은 그러니까 미국의 소매 리테일러에게 되게 위협적인가 봐요. 그래서 애쉬 쪽에서 제 테무나 이쪽이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데 지금 구글이나 메타에 막대한 광고 비용을 내고 있거든요. 그 광고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광고를 많이 하는데 이게 지속 가능한 그 광고 비용 지출이냐, 광고에 대한 ROI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한 거죠. 저렇게 너무 많이 쓰면 되냐, 가능한 거냐, 이런 이야기인데, 핀도더 쪽에서는 이제 이게 아직 투자 단계고 실제 돈을 벌고 있고, 그래서 그 더욱더 질적 성장을 위해서 투자를 강화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오히려 이제 더 세게 하겠다는 뭐 그런 거라 아마 좀 더 그 미국의 그 소매 리테일러들이 약간 더 어려워지지 않겠나. 결국 돈을 버는 현실은 메타와 구글이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냐. 뭐 이런 거죠. 어, 그래서 근데 이제 메타하고 구글의 광고를 이렇게 적재적소에 올바르게 배치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 게 좀 많이 되고 있어서 그래서 더 많이 하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근데 아마존에는 또 아마존 광고에는 아직 안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그 아마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 아마존도 리테일 쪽에 있는데 워낙 등치가 커서 그런지 뭐 애쉬처럼 불평하거나 이런 거는 거의 없는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이번에 이제 애플인데 골드만삭스하고 옛날에 제가 애플 신용카드 있잖아요. 골드만삭스 네. 신용카드 이게 이제 제휴가 종료된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골드만삭스가 먼저 이제 그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애플 쪽에서 이야기했고 전체적으로 그 한 1년에서 뭐 15개월까지 내에 종료되고 전체 소비자 파트너십 포괄되고 그 저축계좌 프로그램도 종료됩니다, 이게. 음, 예, 그냥 잔뜩 내놨어도 그 이자 계속 많이 주는 그것도 없어지고요. 이게 골드만삭스가 작년에 그 이 파트너십으로 약 10억 달러 손해봤답니다. 이렇게 될 줄 몰랐겠죠. 뭐 그렇겠죠. 금리나 예. 뭐 어쨌든 뭐 애플 좋은 일만 하고 뭐 좀 끝내는 모습인데 음, 다른 누가 이제 할 건지는 모르겠어요. 원래는 그 좋은 아이디어고, 뭐, 골드만삭스 쪽으로 뭔가 이렇게 투자 상품이나 뭐, 고객 확보 차원에서 이제 했을 것 같은데, 어, 그렇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만두겠죠?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죠. 애플 좋은 일만 좀 하고 끝난 게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이고요. 그 다음은, GLP-1, 뭐, 특히 이제 이 다이어트와 관련된 소위 말한 체중 감량과 관련된 이 부분 모건 스탠리에서 만약 그 미국 인구의 5에서 10% 정도만 GLP-1 약물을 복용한다고 가정하면 요런 그 이쪽 스낵이나 약간 달달한 음료나 뭐 주류 패스트푸드 지출의 한 1, 2에서
1, 2%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여기, 비만인 쇼핑객하고, 비만이 아닌 쇼핑객의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허쉬 같은 경우는 13%나 차이 나죠. 그러니까 비만 아닌 사람들은 초콜릿 안 먹는. 어,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거는 이제 코나그라 브랜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트 하인즈 케찹 안 먹나 봐요. 비만 아닌 사람들은 케찹을 많이 안 좋아하는 것 같고. 근데 요거는 그 유럽에 있는 예, 호스티스 브랜드라는 그 네덜란드 쪽인데, 요것도 차이가 있는데, 결국 뒤쪽으로 갈수록 차이 나는 거는 비만인 사람은 당연히 단백질 음료 안 먹겠죠, 그죠? 벨링 음,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런 거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게 바이탈 팜스라고 유기농 계란, 뭐, 이런 거 판매하는 데더라고 들어가 보니까, 유기농 계란도 안 먹나? 아예 유기농 계란, 예. 뭐라 그러죠? 이렇게 자기가 직접 요리를 안 하나 봐요, 비만인 사람들은. 느낌에. 그래요? 여기 뭐, 일회용 여기 나오는 그 일회용 그거 있잖아요. 제품 파는데, 예, 여기, 예. 예, 그래서 그런 쪽은 높은데, 뭐, 그런 흐름이고요. 그렇게 보면 되고. 그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어떤 이 실험 결과가 하나 나왔는데, GLP-1이 알코올 중독도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세마글루타이드가, 원래는 이게 이걸로 실험한 게 아니고, 앞서 말했던 이 알코올 소비 감소에 대한 가능성을 보이긴 했는데, 이게 이걸로 한 게 아니라, 원래는 그 체중 감량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어, 알코올 중독도 감소하더라. 야, 예, 알코올 소비가 줄어들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다른 약물 의존성도 이제 줄어드는 건 아닌가. 이거 거의 음, 뭐 만병통치약 같은. 진짜 만병통치약이야, 진짜 다 나요, 그걸, 와, 진짜.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이걸 하면 이제 그러니까 이건 그냥 하나의 부산 결과물이지 이걸로 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좀 여기서 이야기하고 음, 있는데 어쨌든 어, 그 술을 많이 마시면 또 살도 많이 찌고 뭐, 그런 게 있어서 그렇죠. 그런지 같이 이제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종목 이야기라, 음, 네, 요건 뭐 성장하고, 25개 종목인데, 네, 계속 할까요? 어떻게? 그 근데 하세요, 종목, 하세요. 예. 아직 시간 남았습니다, 지금. 그, 골드만삭스의 룰 오브 10이라는 이게 있는데, 요게 어떤 거냐면, 매출 성장이 10%인데, 10% 이상, 그러니까 지난 2년하고 향후 3년 예상 요 5년치가 10% 이상인 기업이에요. 근데 여기에다가 제가 이제 검색할 때 EPS 성장도 똑같이 10% 이상으로 한 기업들. 그러니까 S&P 음, 500 내에 해당되는 기업이라서 그 기업들인데 요건 시가총액으로 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첫 번째는 엔비디아, 두 번째는 테슬라, 세 음, 번째는 비자, 네 번째가 이제 브로드컴, 마스터카드, 서비스나우, 그다음에 부킹 홀딩스, 그다음에 시놉시스, 그다음에 케이던스 디자인. 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뭐 매출 탑라인하고 이제 바텀라인이 다 좋은 거죠. 그렇죠. 그다음 열 번째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고요. 11번째가 치폴레, 룰루레몬, 트랜스다임, 디지털 리얼티, 그다음에 MSCI가 들어가고요. 포티넷 들어가 있고 코스타,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렌탈이 들어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VICI 프로퍼티스라는 건 전 처음 보는데 또 요거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퀀타 서비스, 그다음에 액티브, 브라운 앤 브라운, 그다음에 에버레스트 그룹이 있고요. 램 웨스턴, 그다음 페이콤 이런 식으로 해서 500개 뭐 약 500개 기업 중에 실적이 이제 이렇게 상당히 과거에도 좋았고 향후에도 좋은 기업 이렇게 해서 뽑아봤습니다.